네, 이미 결론 났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결론은 정해졌다. 선거일까지 결정문을 미세 수정할 뿐 남아있는 기간들은 그냥 미세 수정하는 시간인 거지 결론은 사실상 이미 다 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볼까요? 현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입니다. 마지막 평의. 이건 이미 저희가 알죠. 2월 25일, 이제 지난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2월 25일에 이미 변론이 종결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평결이 최종, 그러니까 평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평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평결, 최종 우리 어떻게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게 평결인 건데 그 다음 단계 평결,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문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문의 결정 이유와 요지가 낭독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가 4월 4일부터 이 4월 4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요지를 낭독하면 요 결과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복귀되거나 결정이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만인 거죠. 그리고 아마 요 단계가 4월 4일에 있을 거다라는 건데 중간에 요 평결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우리의 결론은 이거다, 땅땅땅 이 상황, 요 결론을 내리는 평결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 헌법재판소 이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볼까요? 재판관들이 이날, 그러니까 어제죠. 평의를 하면서 아예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지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사실 최수영 위원님, 보통 이 선거 당일날 평결을 하고 바로 선고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3일 전에 평결을 하고 헌재가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 다 이미 결론 냈어요라고 지금 공개를 한 셈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결까지는 마쳤을 수 있는데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의견이 합치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8대 0으로 의견이 모아졌느냐? 저는 그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결론은 나 있어도 그 선고문에 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 선고문에 담아야 되고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도 선고문에 담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중대성 여부도 담아줘야 돼.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이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중대성 담아줘야 돼요. 그런데 큰 틀은 잡았지만 여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선고문에 담는 거는 지금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재가 왜 그러면 3일이나 앞두고 이걸 얘기를 했을까? 우리 통상 하루나 이틀 전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그 3일 사이에 사실 보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새 나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도 이게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취재 열기도 그렇고 극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사안인데도 왜 3일을 뒀느냐면은 큰 틀은 잡혀졌어도 여기 안에 지금 담는 내용들은 지금도 작성 중일 것이다. 어쩌면 저는 당일 오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앞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에너지가 너무 지금 극대로 솟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진화하는 차원에서 3일 전 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는 평결의 시간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선고문에 담는 디테일한 것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사실 실제로 결정문 미세 수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최수영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큰 틀은 짜여졌지만 다른 걸 지금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선거 당일 4월 4일 오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대 0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는 거죠. 8대 0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쭉 내려간 다음에 주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미세 조정이 있다는 거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세 조정을 한다는 요 얘기는 8대 0이 아니라 결론이 나긴 나겠으나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8대 0 만장일치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경호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일이나 먼저 얘기한 거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뭐 이미 각하의 가능성이 낮다는 건 이승우 변호사가 아까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셨잖아요.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입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사례는 저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 평의 과정에서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입장을 표명을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시간이 끌린 거다.
그러면 지금 사흘의 기간에는 네. 흔히 말하는 결정문, 이 결정문에 담아야 되는 논리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그걸 서로 간에 회람하고 열독하는 이 기간일 뿐이기 때문에 표현의 변경, 표현의 보완, 실제로 그렇잖아요. 대법원의 판례 최종 선고문이 네. 판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헌재 이 결정은 네. 역사적인 기록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역사적인 기록이 논리적인 흠결 또는 일반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들어있다면 그건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일 뿐일 것이다. 이미 국민에게 4월 4일 11시에 판결 발표를 한다라고 한 이상은 네. 지금은 결론은 정해졌다는 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존중하는 한 내용에 대한 결정문의 내용에 대한 보완과 수정 작업, 그걸 회람하는 그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 좀 고만 좀 괴롭혀라는 이런 취지의 헌재의 의도는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나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 표현 중에 네. 에너지의 분출, 과도한 분출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월 4일에 뭐 어찌됐든 주문으로 뭐 발표가 되는 네. 그 시점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일반 국민이 네. 아마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정말 안 광장에서 되겠죠. 얼마나 많은 충돌과 많은 의견 어떻게 보면 논쟁과 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걸 헌재가 어떻게 보면 수렴하기 위한 좀 식히기 위한 그런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열을 식히기 위한 시간들을 좀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물론 안에 뭐 미세 문구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났고 이 결론이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요거는 말하는 순간까지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말하는 순서를 보면 결론을 미리 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만장일치면 이유 먼저, 의견이 갈리면 주문부터 읽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문은 뭐 이런 거죠. 뭐 피청구인 뭐 누구를 뭐 파면합니다. 아니면 이 안을 각하합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읽는 게 사실 주문인 거죠. 그게 결론 주문인 건데 그거 아니고 만약에 만장일치라고 하면 이 건은 이러이러하고 요러요러하고 이런 설명부터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최소영 의원님. 네. 8대 0이 나는 아닐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을 아까 네.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 먼저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까?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재 네. 내부 규정에 네. 그 지침으로 일반적으로 재판관이 전원 일치한 경우에는 이제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주문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일단 주문부터 하고 그다음에 순서 한다고 그게 이제 권고 규정이지만 네. 안 지킨 사례도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안 지켰고 그다음에 통진당 헌법재판관 때도 이 순서 바꿔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 수는 없는데 다만 통상적으로 지침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뿐이지 지금 헌재가 이걸 또 모르겠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서 가지고 하나하나에 지금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그쵸. 주문을 읽는 순간 그게 효력이 발생해서 즉시 복귀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사건은 워낙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파면하거나 하는 순간이 주문에서 탄생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읽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든 만장일치가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먼저 설명부터 쭉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도 있고 왜냐하면 주파게 말하자면 주문을 하는 순간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한 시각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기각이라고 하면 복귀인 거죠. 기각이라면 복귀가 되고 그다음에 인용이라면 파면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부터 혼란이 될 거예요. 뒤에 얘기를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20여 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주문부터 하면 남은 20-30분여가 얼마나 큰 혼란이 빚어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할 것이라는 게 이게 좀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싶어요.
규정은 그냥 지침은 그냥 권고 지침일 뿐이니까. 네, 지침은 지침일 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쭉 사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주문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지금 권고사항이 꼭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앞서서 완강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요건 말고 이 생중계, 그러니까 주문부터 읽냐 설명부터 하느냐 말고 헌재에서 생중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도 약간 좀 요걸 좀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있을 이 선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뭐 이 20명 반청에 이 하루 새 뭐 9만 명이 신청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 잠깐 좀 뒤에 짚어보고 일단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헌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또 윤경호 의원님 생중계를 하는 것 또한 결과 가늠에 좀 힌트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예, 생중계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 국민에게만 보여준다 이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 다 그쵸? 간다는 전제잖아요. 물론 전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때도 생중계 됐었죠.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이를테면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투입했을 때 그게 생중계가 됐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야?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나라야라고 다들 놀랐잖아요. 지금 GDP 크기 기준으로 작년에 우리가 12위예요.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을 거라고 봤는데 반대였단 말이죠. 이번의 생중계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우리는 헌재라는 헌법재판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영어로 얘기하면 레질리언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헌재가 과감하게 생중계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20명밖에 안 되지만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용을 발표할 거니까 생중계를 허용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사실 좀 이해가 좀 되는데 그걸 읽어주셨다면 정말 예리한 거죠. 근데 또 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걸 온천히 이게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공개적 생중계를 하는 거야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근데 그거는 양쪽의 희망사항이 섞인 이제 해석이 양쪽의 희망사항이다. 희망스럽게 해석 같고요. 네. 사실 이걸 지금 110일이 넘게 넉 달 가까이 이 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관심사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그다음에 이 사안의 엄중성을 생각할 때 생중계를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하. 뭔가 이게 폐쇄적으로 물론 뭐 그 안에서 한다고 해서 폐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왜 그렇게 헌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심의하고 논의하고 숙고한 거를 왜 안 알리니까 이런 사실 또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서라도 이건 당연히 나와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직을 파면하거나 복귀하는 그 중차에 대한 절차적 행위를 그거를 그냥 아무 중계 없이 그 안에 있는 CCTV나 제한적으로 녹화한 걸 나중에 송출한다? 오히려 저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당연히 관례와 어떤 중대성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 보는 것으로 예단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고문에 담을 내용을 쭉 보면서 네. 주문의 순간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아주 거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 정말 맥락상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가지 않을까. 그걸 관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는 꼭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재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걸 가지고 유추 해석하는 건 조금 이런 감은 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중계를 하냐 안 하냐만 갖고 결론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사안 자체가 상당히 좀 중대하다, 심대한 문제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면하냐 복귀하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을 생중계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생중계가 됐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저 때는 결론이 파면이었었어요. 하지만 이 오는 금요일 4월 4일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인용일지, 기각일지, 파면일지, 복귀일지는 이틀이 더 남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 앞서 있는 이 4일 있을 오전 11시에 있을 이 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왔죠. 20명 방청에 하루 새 9만 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히는 몇 명이 지금 신청했습니다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신청하러 들어가 보니까 내 앞에 대기자 수가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나의 대기 순서 9만 733. 이게 어제 오후 저녁 즈음일 때의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거는 대기 순서인 거죠.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넘칠 수도 있는 거고요. 몇 명이 지금 신청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고서는. 다만 이 대기하는 사람이 9만 명이라고 하면 9만 명 넘겠다. 이거 신청하러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죠. 하루 새 9만 명이 신청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최수영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상당한 열기다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796대 1로 아마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 1000대 1이 안 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제가 보기에 10,000대 1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자 순서만 9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얼마가 다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트래픽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방청 로또라고 할 만하죠. 진짜 이건 제가 보기에 20명 할당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재연돼서는 안 되고 사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참 불행한 우리의 일이고 역사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그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열기가 있는 거는 저는 지금 밖에 있는 광장의 열기와 비례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광장의 탄핵 찬성과 반대, 이른바 네. 그 탄찬의 찬탄, 비율이 반탄. 굉장히 지금 이게 뜨겁잖아요. 이게 열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 온 거죠. 20명을 배정했다는 건 사실은 많이 보라고 한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자리 배정했습니다라는 어떤 현재 배려인데, 여기에 이렇게 몰렸다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여기에 얼만큼 집중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통합과 분열의 분수령일 상징적인 사건인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20명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보는 행운을 누리겠지만, 네. 이 사안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경고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열기가 그대로 지금 신청 폭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상 우리가 반갑게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다들 가는 이유는 사실 이 일부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가면 윤 대통령 직접 나와서 내가 윤 대통령 직접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용산 차분하게 결정 기다릴 것. 윤 직접 헌재 대신 판정 나가나예요. 나간다가 아니고요. 나가나입니다.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직접 4월 4일 오전 11시에 대신 판정에 앉아서 선고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나가지 않고 관저에서 모처에서 이 선고를 들을 것이냐라는 건데,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지 않을 겁니다. 안 갈 것이다. 예, 부정적인 결론을 예상하는 한, 긍정적인 결론을 예상한다면 무조건 가야겠죠.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나오면서 동시에 뭔가 지시를 하겠죠. 흔히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2의 계엄령을 그 시점에 바로 지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신 판정에 그동안에 변론 기간에 8번 나간 걸로 충분히 본인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역할을 했다. 반대로 거기 가서 했던 변론이 왜 부하들에게만 다 떠넘기고 저런 궤변을 늘어뜨리나라는 부정적인 또 이미지도 줬잖아요.
물론 마지막 평결 날 가서는 네. 본인의 발언 기회는 없죠. 저는 아까 방청 얘기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건 네. 어떻게 보면 참여의 의지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이렇게 헌법재판소라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역으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는 이게 과연 국민주권의 실현 원칙에 맞느냐. 앞으로 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재연된다면 설사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정말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참여 열기를 반영을 해서 네. 저는 국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동시에 국민 소환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국민 참여의 반영이 왜 국민 소환제를 우리는 확대하지 않을까? 물론 비용이 들고 불필요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것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참여 열기라면 네. 저는 얼마든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시켜서 잘못하면 이 대통령 파면에 대한 국민투표처럼 주민들이 투표로 당신 우리가 찍어줬지만 내려와 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은 꼭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청 열기가 뜨겁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국민 투표를 해도 될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파면 여부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직접 국민들이 직접 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고 또 제안을 하셨습니다. 최수영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한번 헌법재판소에 모든 것을 맡게 하느냐, 대통령의 운명과 국가의 장래를 네. 이런 점들은 한번 이번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의견도 갈리고 한다 그러면은 직접 국민들이 한번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도 한번 정치권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 의원님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대통령이 뭐 헌법주의자고 뭐 그다음에 의회주의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늘 언제나 자유와 법치를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네. 계속 심리에도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출석할 거라는 예상하지만 저는 안 할 거로 보는데 이유가 좀 다른 거는 뭐냐? 네. 만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지만 그러니까 기각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네. 그때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하자면 저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 상태로 지금 만들겠다는 게 경찰의 가포 비상형의 핵심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현직 대통령의 그 경호는 절차적 굉장히 과정이 복잡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때부터 적용할 것이? 왜냐하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그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첫째, 두 번째 우려할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거기가 그렇게 지금 말하자면 일촉즉발의 상태인데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양쪽을 자극할 수가 있다.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자극되고 반대층은 반대층대로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원해도 가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다른 방향으로 네. 불출석을 예상하는 겁니다. 일단 두 분이 공통적으로 안 나올 것이고 안 나와야 된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을 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파면이 될 건데 나오겠냐라는 말씀과 그리고 아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래도 경호 문제도 있고 즉각적으로 경호 문제도 있고 그 뜨거운 열기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주변에서 나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일단 지금 굉장히 이 구속 취소가 되고 관저로 가고 난 다음에 말을 아끼면서 관저에서 뭐 따로 밖에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책을 낸다고 합니다. 책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윤 대통령, 나경원 의원, 뭐 전한길 강사 등등과 같이 책을 출간을 한다. 제목이 이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저자가 뭐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심평, 임규진, 윤상현, 윤석열 그리고 뭐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등등이다. 여기에 저자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게 윤 대통령 굉장히 구속 취소가 되고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되게 조용히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하게 좀 지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출간을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간접적인 우회 메시지라고 보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마지막 그 최후 변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자녀 임기가 남아서 복귀하더라도 자녀 임기가 무슨 큰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개헌과 또 다른 87체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제시하겠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방법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육성 메시지는 또 자극한다고 할 테니까 네. 이른바 공저자 형태를 통해서 여러 명의 저자 중에 한 명의 공저자 형태를 통해서 아마 그 부분만 픽을 해서 대통령의 나의 소신과 비전을 저는 담는 방식이라고 봐요.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성이라든가 뭐 방송 송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것이 찬반 여론을 자극하는 것이 되지만 네. 책에는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인 여러 현안들을 기재하겠지만 대통령은 말 그대로 87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미래 비전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녀 임기를 여기에 쏟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미리 담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헌재 선고의 기준에 선고일 즈음에 맞춘 네. 좀 전략적 본인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복귀 후 행보를 책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의 복귀 후의 행동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약간 뭐 메시지 아닌 메시지를 좀 낸 거 아니겠느냐 공저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인용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책을 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 얘기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서 같이 좀 해볼까요?